여러분들은 난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난민인권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수가 총 84,992건, 그러니까 85,000건 정도가 되는데요. 85,000건 중에 난민 인정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총 1,331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작년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총 11,53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 몇 건이나 인정됐을까요? 11,539건 중 단 17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걸 비율로 따져보자면 2022년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겨우 2.03%에 불과한 것이죠. 그 전해의 1%, 그 전전해의 0.4%에 비한다면 조금 올랐다라고 위로하기에는 이건 정말 좀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주에서는 2018년 예멘에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죠. 지금도 전쟁으로, 그리고 기후 위기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자신의 삶터를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주교 제주교구의 나오미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라연 누님을 모시고 난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 순정TV의 진행자 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 이렇게 핑크, 초록, 크리스마스 물씬 내면서 할 얘기는 난민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 나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시리아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으로 이제 2012년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지금 귀화해서 이제 한국 국민으로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이주민 도와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라연우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데 이 라연우라는 이름은 뭐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직접은 아니지만 저 원래 성은 라바비디인데 저 아는 형이 이제 뿌리를 잃지 말라고 그거 살리라고 해서 이제 라씨를 일단 성을 이제 정한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이제 어울리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면서울 갔어요. 네. 장면서울 가서 네. 네, 20만 원 주고 비싼 이름을 이름이네.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고 네. 우리 한국에 라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성하고 이름이 네. 너무 찰떡처럼 붙는 이름이라고. 네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찾아보니까 뭐 우리 라미라 배우님. 라미란 네, 배우가 네. 있네. 네. 있고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성은 200개 넘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이름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나오미 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나오미 센터 소개를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나오미 센터는 사실 액칭이고요. 저희 기관 이름은 이제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 사목센터. 그래서 제주교구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교구는 또 다른 센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단체고요. 2018년 이제 예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난민 사업이 추가돼서 더 많이 이제 더 커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이군요. 나오미 센터는 제주에 특화된 이름이고. 그 기계보다 약간 저희 주교님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 나오미 센터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소개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저도 이제 종교인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좀 어렵지만 성경에서 나오미라는 인물이 약간 난민 경험했던 인물이 있어서 저희 이제 나오미 센터 애칭으로 이제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랬군요. 아까 2012년도에 이제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난민 인정은 그럼 언제 되신 거죠? 저는 사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되게 낮은 편이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게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시리아 사람들한테 대부분 그 주어진 그 체류 자격이었습니다. 아, 난민 인정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난민법이 아시아 최초로 2013년에 시행됐다고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난민 인정률은 거의 뭐 한 1%, 네. 2% 선이죠. 네, 사실 올해는 2.3%. 아, 작년 기준 2.3%였죠. 네, 작년, 네네. 네. 네. 뭐 그 전해에는 1%, 또 그 전해에는 0.4%. 그렇죠. 계속 이제 바뀌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3% 이상은 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이 수치를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 평균 유엔 뭐 어느 국가 평균을 따지자면 35% 난민 인정률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는데 네. 한국은 참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맞아. 네. 통계상 네. 한국보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OECD 국가는 일본하고 네, 이스라엘 딱 두 국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난민 인정률이 뭐 1%, 2%대인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부분일까요? 힘들었던 건 아니면 지금 말씀한 거예요. 힘들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난민 그러니까 귀화되기 전에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동 자유라든지 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이동 자유라는 게 뭐 한국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해외 나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권을 가지고 어딜 가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 한국하고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불편한 거는 사실이고요. 건강보험이 저는 한 5년 동안 건강보험 없이 살게 됐어요. 예전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인도 체류 허가자들은 건강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건강보험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된 시기는? 법이 바뀐 게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2016년부터 이제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어요. 네네. 아마 그 시기쯤이겠네요. 난민법 네네네. 시행되고 한 2, 3년 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짜 궁금한 내용이죠. 2018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에 온 예멘 난민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제 주변에서도 저희가 이제 딸들이 많은 집안이라서 저희 여동생들 주변으로 막 학부모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예멘 난민들 들어왔다,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막 선정적인 얘기들을 네네. 아무 가감 없이 막 하는 걸 저도 되게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봤었는데 그 18년도에 들어왔던 예멘 난민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주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긴 한지 좀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제 500명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그때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그만두고 이쪽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통역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통역 많이 하고 법무부에 가서도 통역 많이 했고, 쭉 지켜봤어요, 저는 그분들을. 지켜보니까 이제 나중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육지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 남아있는 인원수 보면 한 40명 정도 있는 걸로 남아있어요. 10%도 안 되는 숫자네요. 그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들어보면 이제 한 3개월씩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는 마지막에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제주에 정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정착하지 못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쨌든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불안하고 거부하는 거는 자연스러웠어요, 사실.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그게보다, 사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도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전착 못했던 거는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왔으니까. 특히 그때 라마단 시기였어요. 라마단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식을 하다가 밤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덥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자다가 밤 되면 나와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된 거죠, 사실. 네.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지 네, 못하는 데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주분들은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오해 풀리기도 하고, 사실 나중에 천적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지금 다들 천적하고 있고요. 다들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자주 가는 식당 중에 예멘 요리 그 식당이 네.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새로운 이런 문화들이나 이런 걸 접하기도 하고 주변 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식당 자주 가기도 하면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날 서 있었고 이상한 말들을 네. 많이 했을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기후 위기 문제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세계 난민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최근에 이제 UNHCR 발표한 게 1억 명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1억 명이지만 사실 거의 더 심각한 문제 더 있어요. 40% 아동이래요. 네. 1억 명 중에 아동이 네. 40%라고요? 네네. 4천만 명이?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를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 인정률이 1%, 2%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말 답답한데 그럼 그 난민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로 가게 되는 나라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지? 아마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나라 있잖아요. 독일. 독일. 네. 독일은 인정률이 되게 높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라든지 네네. 스웨덴 저쪽 나라들은 인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인정률도 높고 사실 난민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그 나라를 가려고 많이 해요. 네네. 그 난민 정책이 뭐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뭐 그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는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난민으로 갔었어요. 네. 그 같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것들은 그 친구도 똑같이 겪어서 그분은 독일 가고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시리아의 같은 동네 친구라는 네네, 말이죠? 네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제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교육을 시켜요. 이 나라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당신 여기 와서 살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 나라다. 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언어도 이제 교육 잘 돼 있어서 교육 과정은 6개월인가 1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교육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사람처럼 이게 적응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게 정책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 받든 못 받든 어쨌든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인도적 그렇죠. 체류를 하든 뭘 하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항이나 항만에 딱 도착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죠? 일단은 뭐 난민 신청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든 항에 도착하든 아예 입국하고 나서 그 신청하든 어쨌든 신청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요. 일단 공항에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입국할지 안 할지 그때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입국이 허가되는 사람 아니면 입국이 불허돼서 뭐 추방당할 사람 그 공항이나 항만에서 결정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대기실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불회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회부 당하면 이제 당신이 난민이 아니다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소송을 들어가야 돼. 그럼 이분이 대기실 안에서 한국 안에 있는 그 변호사를 연락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언어적으로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 오신 분이라면 너무 그렇죠. 소수 언어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부분 이제 UNHCR 연락 많이 해요. 그래서 UNHCR이 이 사람 난민 받을 만한데 판단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난민 지위 신청자가 11,539명이었는데 근데 그 공항이나 항만에서 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5,29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출국
했다는 걸로 봐야 그게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건데, 그것 말고도 사실은 그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되게 힘든 과정들이 있다는 게 현실인데,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 중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난민이 사실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어쨌든 자유롭게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사회보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사회보장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는 거라든지 그 고용센터에 가서 나 일하고 싶다 할 때 거기 훈련도 해주잖아요. 그쵸. 네, 한국어 안 돼서 훈련을 못 받는 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책이 좀 있긴 한데 좀 약간 조금 실효성이 없네요. 네,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여기 살아야 돼요. 그쵸. 어차피 안 나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좀 좋다고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의 적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어야 뭐 취업이든 그렇죠. 뭐 문화 뭐 충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이든 그런데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 보다가 놀란 것이, 제가 너무 무심하기도 했지만 난민 신청 후에 6개월간은 아예 취업이 금지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나요? 이 난민 신청을 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 생활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생활 지원, 네, 생활비 지원을 네네네. 해주는 거죠. 생계 지원. 생계 지원. 네. 그 올해 보니까 난민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이 난민 정책 관련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내용 안에 똑같이 그 내용이 네네네. 사실은 들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분 상황을 혹시 들으셨다면 독일은 어떤가도 궁금하긴 한데 들어보셨어요? 네, 너무 잘 살고 있고요. 네, 자기 그런 생계 지원이나 이런 생계 지원은 물론은 교육 받을 동안 다 받고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직업 완성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난민 정책의 목표는 정확하네요. 이분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네네. 지원한다. 네네. 그 저번에 뉴스 보니까 독일 그 총리인가 거기 높은 분이 나와서 이 사람은 독일을 이미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독일인이다라는 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확실히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확실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뭐 아시아 최초 독립적인 난민법을 만들었다고 막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사실은 이 난민들의 제대로 된 정책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느낌일까? 대한민국의 난민법의 목표는. 저도 약간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네. 난민들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건이죠, 지금. 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뭐 일제시대 때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 세울 때도 그때도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난민으로 거기 가서 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6.25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정말 살기 힘든 한국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 유엔 난민 제도의 바탕이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는 어쩌면 이 난민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게 됐는데, 참 맞아, 네네.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이제 제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도대체 제주는 난민분들이 살아가기에 어떤 곳인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으로 조금 평가해 본다면. 저는 제주도에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만 살았어요. 지금 11년째로 그래요?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제주는 저의 고향이고, 제주 사람들은 저는 지금 만났던 사람들의 다 대부분 정이 많은 거예요. 약간 저는 육지 사람들보다 정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육지에서 안 살아봤지만 이게 난민하고 제주도를 못 가는 게 사실 잘못된 그 인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예멘 사람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예멘 사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난민만 하면 제주도를 붙이게 되는 거고, 예멘만 하면 제주도를 붙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잘못된 인식이고요. 예멘 사람 들어왔을 때 그 같은 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그랬었어요. 되게 다양해요. 예멘만 500명이고 나머지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 거의 700명 넘어요. 네. 그런데 이것만 잡고 지금 계속 제주, 예멘, 난민 이것만 하고 있어서 되게 자극적으로 네, 다뤘죠. 그거 잘못된 거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주는 무사증이잖아요. 네네. 네. 비자 없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자를 받고 육지로 못 가는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로 그 제주도로 이제 입국을 하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 공항도 있고 출입국도 있잖아요. 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을. 네. 그러니 어쨌든 사실은 이 난민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방정부에서도 충분하게 난민 생계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고민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럼 제주도정은 어때요? 제주도에서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주도 안에서 사실 이게 난민에 대한 뭐 아예 하질 않아요. 네.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 그러니까, 담당하는 과도 없어요? 네, 담당하는 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난민은 그냥 법무부 일이에요. 출입국 일이에요. 아, 네. 그럼 제주 지방정부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 사실 무비자 입국이면 뭐 관광객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경제적 이유를 시작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세계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없는데.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손 놓는 게보다 아예 우리 일이 아니다 이거죠. 사실. 개념이 네네네. 없는 거군요. 우리 일은 아니에요. 사실 출입국 일이에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는 좀 특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더 바뀌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남의 나라 일이구나 아니면 뭐 중앙정부 일이구나 하고 있기에는 너무 시급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이게 앞으로도 맞죠. 저희가 뭐 제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도 됐었죠. 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또 제주 해군기지 아니면 뭐 며칠 뒤에 뭐 로켓 발사도 된다 그러고 막 이러는 상황이 이게 제주가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제주 평화섬 그 역할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평화섬은 그 지정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정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실 여기도 이주민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난민이든 아니든 뭐 이주민이든 아니든 장애이든 아니든 모든 게 평등하게 좀 같이 살았으면 그 평화섬이 쭉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평화라는 단어 안에 우리 서로의 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다 보면 그 평화라는 게 이루어질 거고. 근데 지금 제주가 뭐 군사기지의 섬으로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난민 문제도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문제는 확실히 좀 나서서 정책적으로도 좀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 사실 제주도는 이게 난민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미등록 이주민도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에 이주민이 없으면 사실 돌아가질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농사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다 이주민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난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다 이제 정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다양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 뭐, 이주민들과 뭐, 이런 분들이 역할이 있어서 사실은 제주도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 현실을 좀 제대로 좀 드러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좀 황당하실 수 있는데, 난민은 뭐뭐뭐뭐다라고 할 때, 가로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난민은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네, 지금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고, 많지는 않은데, 너무 오랜 이제 기간. 오래 기간이 있고, 1,8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까? 라는 의문을 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서 적응하고, 이제 여기 이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멘 분들도 보면 벌써 6년이나 지났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쨌든 난민은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미는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사실은 해야 할 것이고, 그거에 맞게 정책들도 조금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렇죠. 것이 지금 현실이었네요. 네네. 네. 사실 지금 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주민이 5% 넘어가면 이 다인종, 다문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한국은 몇 %일까요? 제가 맞추고 싶은데요. 네. 10%? 10%? 아니요, 이제 5% 이상 돼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4.5%가 됐어요. 이주민 인구가.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다문화, 다인종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반대를 하고 그게보다 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좋게 같이 살아갈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를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이제는 그렇죠.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실질적인 그 제도와 정책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그렇죠. 것이지. 네네. 그러네요. 벌써 이만큼 우리는 와 있었던 거였네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말씀을 좀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이제 이주민이든 누구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이 사람은 우리랑 안 맞다, 그게보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연우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이제 모든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로켓이 발사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평화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화는 제주의 가장 중심가치,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평화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주가 좀 더 노력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주 순정TV의 구순정이었습니다.